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눈, 코, 입, 표정이 없어도 뒷모습은 솔직합니다. 뒷모습에는 참아내고 견뎌내면서 쌓아올린 수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작 찬찬히 봐주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의 안부가 궁금하다면 한 번쯤 그 사람의 뒷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뒷모습이 남긴 무수한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여러 번 외도를 했고 그때마다 어머니는 힘들어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외도를 막으려고 몇 번이나 노력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아버지와 따로 살게 됐죠. 혼자 된 어머니는 저희를 힘들게 키웠고 불행하게도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는 연락을 안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한참 세월이 흘렀을 때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다는 소식을 친척에게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의 연세는 80이 넘으셨는데 15년 전부터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고 있는 여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 뒤 놀랍게도 그 여자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오빠와 저를 보고 싶어 하는데 와줄 수 있냐고 부탁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고 여자분도 좋은 사람으로 느껴져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자분은 저희를 보더니 아버지가 소유한 30억 원에 해당하는 상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욕심이 없고 훗날 알아서 챙겨주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아버지는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오빠는 상가의 등기부를 열람해 보았습니다. 등기는 평상시 자주 보던 공유가 아닌 합유 등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오빠가 아버지 상속인에 해당하니 그 여자분과 함께 상가를 소유하는 것이 맞나요? 아울러 합유 등기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상속에 관한 사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합유 등기. 우선 합유 등기란 어떤 관계일 때 갖게 되는 등기인가요? 네, 우선 합유 등기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동의 없이 처분하는 것을 막고자 설정하는 등기로 이해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합유 등기는 나머지 사람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자신의 지위, 쉽게 말하면 자신의 몫에 대한 처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통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경우 지분 2분의 1과 같은 표시를 하는 공유 관계의 등기를 하는데 합유 등기는 이러한 지분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지분 비율보다는 구성하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합유와 공유가 이제 다른데 우리가 보통 이제 공동으로 이제 소유한다고 했을 때는 공유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공유는 그러면은 자신의 몫을 처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합유는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그러면 사연자분과 오빠가 이 아버지와 새로 이제 혼인신고했던 그 새엄마하고 사이에 아버지와 그 새엄마 사이에 있었던 합유 등기를 이어서 상속인으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일반적인 공유 등기에서는 지분의 해당자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자연스럽게 사망자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지만 네. 합유 등기의 경우 2인이 합유 형태로 소유하고 있다가 1인이 사망하면 그 사망자의 소유 부분은 나머지 1인의 단독 소유로 됩니다. 네. 그래서 사연자의 경우 아버지가 사망하였다 해도 상가 자체에 대한 어떠한 소유를 주장할 수는 없게 됩니다.
아버지의 새 배우자인 여자가 위 상가를 결국 단독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상가에 대해서 결국 새 배우자가 혼자 소유하게 되는 거면 결국 뺏기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위 상가에 대하여 아버지의 새 배우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는 있지만 아버지 몫에 대하여는 사연자와 오빠에게 금전으로 정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 결국 단독 소유하게 되는 소유자는 사망한 자의 몫을 정산하여 상속인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권 자체를 이제 이전받아갈 수는 없지만 금전으로 이제 정산을 받는다는 의미네요. 그러면 그 새 배우자인 여자 같은 경우 어쨌거나 아버지의 배우자 아닙니까? 그럼 아버지의 배우자로서 그분도 상속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네, 아버지 사망 당시 혼인한 배우자에 이어서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결국 아버지의 새 배우자는 시세가 오르는 상가에 대해서 완전한 소유를 하게 되고 아버지의 정산금에 대하여도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새 배우자인 여자분 그리고 이제 사연자 그리고 오빠 이렇게 이제 상속인이 되는 거고 결국은 새 배우자인 여자분이 배우자로서 1.5 그리고 이제 사연자분이 1, 오빠도 1 이렇게 상속분을 받게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은 7분의 2의 상속분이 있게 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합유 등기는 소유자 간의 동의 없이 처분을 막는 것이고요. 지분보다 소유자 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등기입니다. 이러한 합유 등기에서는 사망자의 지분이 나머지 소유자의 단독 소유로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분은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새 배우자가 상가를 단독으로 등기할 수는 있지만 아버지의 몫에 대해서 사연자분과 오빠한테 금전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물론 아버지의 새 배우자도 상속인에 해당하고요. 배우자로서의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새해 붐비는 곳 가운데 헬스장도 있죠. 올해는 꼭 운동을 하리라 마음 먹고 회원권을 등록하려다가 몇 개월치를 끊어야 하나 괜히 1년치 등록했다가 헬스장 망하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한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23일부터는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폐업 시 미리 통보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올해 4월 23일부터는 체육시설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할 경우 그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일반 이용자에게 알리는 게 의무화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이는 선결제 관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부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서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입니다. 하지만 PT 같은 1:1 맞춤 운동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마이클 잭슨의 Will You Be There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